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국내 증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코스피가 연일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드디어 국장의 시대가 열린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국장은 탈출만이 지능순이다. 결국 정답은 미국 주식이다 라는 말이 마치 투자자들 사이의 성경처럼 여겨졌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한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오르는 코스피, 이번에는 정말 다를까? 아니면 늘 그랬듯 잠시 올랐다가 다시 박스권에 갇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주변을 봐도 그렇습니다. 국장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수익률 인증은 미장에서 나오고 있고 장기적으로 내 노후를 맡길 곳은 결국 태평양 건너에 있다는 조언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지점에서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토록 많은 선배 투자자들이 국장 탈출을 외쳤으며 왜 미장을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입을 모아 말해왔는지 말이죠. 단순히 최근의 주가 흐름을 넘어 두 시장의 근본적인 DNA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어디에 심어야 10년 뒤 웃을 수 있을지 그 차별화된 전략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 즉 국장의 특징부터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은 무엇인가요? 바로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학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입니다. 이 산업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전형적인 경기 민감주라는 점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호황일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실적이 오르지만 경기가 꺾이면 실적도 주가도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는 필연적으로 변동성을 가져옵니다.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기보다는 경기에 따라 상과 골짜기를 반복하는 형태를 띠게 되죠. 변동성 높은 주식에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가 뛰어드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침 일찍 지옥철을 뚫고 출근해서 저녁 늦게 파김치가 되어 퇴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펄펄 끓어오르는 시간은 우리가 회사에서 가장 치열하게 일해야 하는 바로 그 시간대와 정확히 겹칩니다. 상사의 눈치를 보며 회의에 들어가야 하고 쏟아지는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그 바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내 피 같은 돈이 반토막이 날 수도 순식간에 2배가 될 수도 있는 롤러코스터에 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변동성이 심한 주식에 돈을 넣는 순간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망가집니다. 업무 시간에 화장실로 숨어 들어가 스마트폰 주식 창만 미친 듯이 새로 고침하게 됩니다. 파란불이 켜지면 하루 종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빨간불이 켜지면 당장이라도 사표를 던질 것처럼 마음이 붕 뜹니다. 결국 본업에 집중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해지고 하루 종일 주식 호가창이라는 작은 감옥에 갇혀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 주식의 대표적인 코스피 지수의 집중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반도체 거인이 시가총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우리가 한국 시장에 투자한다는 것이 전 세계 반도체 업황이라는 단 하나의 카드에 인생을 거는 것과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은 주주를 대하는 태도, 즉 주주 환원에 있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특성상 공장을 짓고 기계를 들여오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이 다시 공장 부지를 사고 라인을 증설하는 데 묶이다 보니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주거나 자사주를 사서 주가를 부양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의 지난 10년간 평균 총주주 환원율은 약 29%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선진국 평균은커녕 신흥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내가 투자한 기업이 돈은 잘 버는 것 같은데 내 계좌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는 가치의 단절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불리는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는 장기 투자자들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알짜 사업부를 떼어내 별도로 상장하는 물적 분할이나 일반 주주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는 의사결정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믿고 묻어두면 오른다는 장기 투자의 기본 원칙이 작동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미국 주식시장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거대한 공장보다는 독보적인 소프트웨어, 강력한 브랜드 파워, 그리고 전 세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성장합니다. 즉, 추가적인 설비 투자 없이도 기하급수적으로 이익을 늘릴 수 있는 무형자산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졌습니다. 이는 곧 압도적인 자본 효율성으로 나타납니다. 국내 주식이 벌어들인 돈으로 공장을 짓고 기계를 더 들여올 수밖에 없을 때 미국 주식은 벌어들인 돈을 주주를 위해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미장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철저한 원칙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는 명제를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기업의 평균 주주 환원율은 90%를 넘습니다. 벌어들인 돈의 거의 전부를 배당으로 주거나 자사주를 사서 아예 소멸시켜버리는 소각 작업에 씁니다. 자사주 소각은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수를 줄여서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를 물리적으로 상승시키는 마법을 부립니다. 애플이 혁신적인 제품 때문만이 아니라 매년 수십조 원의 자사주를 태워 없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두 시장을 장기 투자라는 잣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장기 투자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필수입니다. 한국 증시는 지난 10년 중 대부분을 특정 지수대에서 맴도는 박스피의 굴레에 갇혀 있었습니다. 최근의 상승세가 반갑긴 하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면 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내려앉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장기 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원금 회복을 기다리는 고행이 되기 십상입니다. 반면 미국 시장은 일시적인 위기는 있었을지언정 결국은 전 고점을 돌파하며 꾸준히 우상향해 왔습니다. 미장에서 시간은 여러분의 자산을 키워주는 가장 강력한 아군이지만 국장에서 시간은 때로 고통의 연장이 되기도 합니다. 환율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이 환율 변동성 때문에 미장을 꺼리시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달러 자산은 한국 투자자에게 최고의 보험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닥치면 한국 주식은 폭락하고 원화 가치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때 안전 자산인 달러 가치는 폭등하죠. 즉,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면 주가 하락의 고통을 환율 상승이 상당 부분 상쇄해 줍니다. 반면 국장에만 몰빵하고 있다면 주가 하락과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온몸으로 맞아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미장의 메리트는 압도적입니다. 기업의 이익 질 또한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기업들은 환율, 유가, 원자재 가격 같은 외부 변수에 의해 이익이 결정당하는 수동적인 입장이지만 글로벌 1등 기업이 포진한 미국 기업들은 가격 결정권을 쥐고 이익을 스스로 창출합니다.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적은 곳에 돈을 맡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특히 저는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더더욱 미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의 경험입니다. 국내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과 테마주 위주의 장세에 휩쓸리다 보면 주식은 실력보다 운이 작용하는 도박이라는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반면 미국 시장은 시가총액이 워낙 거대하고 시스템이 안정적이라서 우량주를 적립식으로 모으는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미국 기업들은 정보의 투명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어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뉴스레터를 통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공유하는 양질의 분석 자료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막연한 소문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부하며 투자하는 습관을 기르기에 미장만큼 좋은 훈련장은 없습니다. 잠자는 동안 내 돈이 세계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일하며 불어나고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은 초보 투자자가 하락장을 견디고 장기 투자자로 거듭나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이론처럼 들리신다면 실제 사례를 통해 수익률의 격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주식 삼성전자를 보십시오. 2021년부터 3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무려 47조 원 넘게 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많은 분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반복했습니다. 같은 기간 애플은 어땠을까요? 50%가 넘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계열로 넓혀보면 격차는 더 처참합니다. 삼성전자가 약 3배 오르는 동안 애플은 15배 넘게 올랐습니다. 애플이 삼성전자보다 5배 더 혁신적이라서일까요? 아닙니다. 애플은 그 기간 약 74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자사주 소각에 쏟아부었습니다.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시스템과 의지의 차이가 결국 투자자의 인생을 바꿀 정도의 자산 격차를 만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코스피의 상승세는 분명 반가운 일이고 우리 기업들의 가치가 재평가받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본 두 시장의 근본적인 체급 차이와 주주를 대하는 시스템의 격차는 단시간에 좁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수많은 투자자가 국장 탈출을 외쳤던 것은 단순히 한국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소중한 노동의 대가인 자본이 제대로 대우받는 곳에서 일하게 하고 싶다는 간절함의 표현이었습니다. 투자의 본질은 수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산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나를 던져두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상승세에 취해 장기적인 구조적 한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1등 기업들과 함께 성장하며 복리의 마법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환율이나 시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더 넓은 영토로 발을 내딛는 그 용기가 10년 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완성하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잠들지 않는 미국 시장에서 쉼 없이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본은 그럴 가치가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확신의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